어, 우리 예쁜 선배님들 여기 계셨네요? 진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 옆자리에 스스럼 없이 앉았습니다. 민지의 몸이 움찔, 경직되는 것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마치 자연스러운 듯 민지 선배님, 요즘 업무 때문에 어깨만이 뭉쳤죠라며 손을 민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 훈련된 관찰력이 모든 디테일을 포착하고 있었죠. 진혁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민지가 몸을 움츠리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만 사단장 아들이라는 신분과 권력 관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혹시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작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부대 주둔지 근처 삼겹살집의 개별 룸에서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보부대 소속 박사와 중위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동기 최민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민지의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요즘 어때? 보급 업무 많이 바빠서 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지 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강진혁 소위가 들어왔습니다. 육사 출신다운 반듯한 자세와 잘생긴 외모, 그리고 사단장 아들이라는 배경이 만들어낸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겨났죠. 어, 우리 예쁜 선배님들 여기 계셨네요? 진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 옆자리에 스스럼 없이 앉았습니다. 민지의 몸이 움찔, 경직되는 것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마치 자연스러운 듯 민지 선배님, 요즘 업무 때문에 어깨 많이 피곤하시죠라며 손을 민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얕은 호흡을 반복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 훈련된 관찰력이 모든 디테일을 포착하고 있었죠. 진혁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스르륵 내려가는 것을, 민지가 몸을 움츠리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만 계급과 권력 관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강진혁 소위, 서화가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진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만. 하지만 그의 손은 민지의 어깨를 한 번 더 꾹 주무르고 나서야 떨어졌습니다. 문이 닫힌 후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르며 미안해 서아야.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지? 라고 중얼거렸다. 서아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훈련소 시절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해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 참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아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자신이 방관자로 남지 않을 거라고. 체력 단련실 옆 벤치에서 민지는 운동복 차림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체력 단련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죠. 서아가 다가가자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아야, 너도 운동 끝났어. 민지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민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친구를 관찰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계속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마치 언제 또 누군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계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강진혁 소위가 계속 그러는 거야. 서아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지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손가락만 비비작거리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나 정말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급 창고에서 혼자 일할 때마다 나타나서 어깨 마사지 해준다. 스트레스 풀어준다. 하면서 자꾸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민지를 보며
서아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서아도 훈련소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조교 중 한 명이 저녁 점호 후 개인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슬쩍슬쩍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죠. 그때 서아는 너무 어리고 무서웠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민지가 고개를 들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런 일이, 오래전 일이지만 서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침묵했던 걸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도 같은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혁이는 사단장 아들이잖아. 내가 뭘 말해봤자 오히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힐 것 같아서 무서워. 그래서 계속 참을 거야. 자진 전역까지 생각하면서 서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에 다 쓰여 있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죠. 민지야, 이번에는 달라야 해. 서아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다른 후배들에게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증거는 내가 찾을게. 나는 정보부대 장교잖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내 전문 분야야.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니, 이번엔 내가 끝을 볼 거야. 서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는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실의 형광등이 싸늘한 빛을 뿜어내는 새벽 5시. 서아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것이었죠. 타닥, 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진혁의 기본 인사 정보부터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기록, 근무 일정, 회식 참석 내역까지 세세하게 추적해 나갔죠. 정보부대 장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들며 그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아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내 메신저 시스템에서 강진혁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업무용 메신저에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군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권력 남용, 불필요한 개인적 접근 시도들이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죠.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서아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어서 부대 내 CCTV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보급 창고 주변 휴게실 등 강진혁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샅샅이 검색해 나갔습니다. 몇 주 전부터 현재까지의 영상들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별도로 캡처하여 저장했죠. 특히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보급 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혁이 민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불편해하며 몸을 피하는 것, 진혁이 그런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것, 모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서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언과 증거가 필요했죠. 서아는 부대 내 비밀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여 과거 몇 달간의 신고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강진혁과 관련된 신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이나 단순 오해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강진혁의 이전 부대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출 사유서에는 환경 변화를 통한 발전 도모라고 적혀 있었지만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전 부대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서한은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단순히 내부 고발만으로는 조직의 위계 질서와 권력 구조에 의해 묻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부대 내부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였는데 사단장 아들이랑 엮이지 마라. 조심해라. 그 사람 뒤가 무섭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진혁의 문제적 행동이 이미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서한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순 행적 정리, 영상 증거 편집, 관련자 증언 수집, 과거 사례 분석까지 마치 적군의 정보를 분석하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개인 저장소에 백업한 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일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대 부소령실 문 앞에서 서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파일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20년 넘게 정보부대에서 뼈가 굵은 윤태준 부소령은 서하가 존경해온 상급자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조직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샤블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서하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윤 부소령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인가? 박중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소령님,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서하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진혁 소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 부소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파일을 펼쳐보는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기록, 그리고 과거 신고 내역까지 윤 부소령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하의 표정은 강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 부소령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강진혁의 행동이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중희, 윤 부소령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서하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최민지 중위는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윤 부소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 수많은 조용한 처리를 목격해온 그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죠. 부소령님, 정의가 조직의 안정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 감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윤 부소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습니다. 박중희, 이런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서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요. 선을 넘지 마라. 박중희, 윤 부소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죠. 서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은 그자가 이미 넘었습니다. 부소령님, 저는 그저 그 선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서하는 혼자 정보 분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소령과의 대화가 예상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서하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파일명은 외부 공유용이었습니다. 내부 경로로는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국정감사, 여러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길을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적인 표정이 떠오르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의 클릭으로 파일이 외부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SNS와 6대전 같은 온라인 군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폭로 게시물은 삽시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간 글에는 CCTV 영상의 일부, 메신저 대화 캡처본, 그리고 상세한 증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 지지, 의심이 뒤섞인 여론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반응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세상에 진실이 알려졌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 닥쳐올 역풍에 대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음날 아침부터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장병 주목. 최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사단 공보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 유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아는 성명서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권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묵시키며 문제 제기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그들의 상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정보부대의 보안감사관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들의 명목상 목표는 기밀정보 유출 경로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폭로의 주체를 찾아내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와 중위, 최근 며칠간의 시스템 접근 기록을 전부 제출하라. 감사관이 날카롭게 요구했습니다. 서아는 담담하게 요구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대응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의 접근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윤 부소령이 서아를 불러내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죠. 박중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나? 윤 부소령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부소령님, 서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단장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어. 이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윤 부소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장과 강진혁은 이미 대응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 부소령님, 혹시 제가 의심받고 있는 건가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부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자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어. 정보 접근 권한도 있고 최민지 중위와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서아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정면 승부를 벌일 때가 온 것이었죠.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소령님, 만약 제가 정말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아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부소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중희,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욱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사단장과 강진혁 사이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 과거 유사 사건들의 은폐 정황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정보사령부 외부 제보 채널로 향하는 길.
서아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자신의 군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자료들은 그동안 수집한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어떻게 조용히 묻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특히 인사발령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패턴들, 피해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정황들까지 모두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부소령의 협조였죠.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내부 증언자가 없다면 조직의 높은 벽을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소령님, 서아가 윤 부소령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윤 부소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갈등의 흔적들이 역력했죠. 20여 년간 몸담아온 조직과 옳다고 믿는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중희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소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 부소령의 시선이 USB에 머물렀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희,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윤 부소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과 강진혁 소위 사이의 유착 정황, 과거 유사 사건들의 은폐 과정, 그리고 피해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의 패턴들입니다. 서아의 설명은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윤 부소령은 한동안 말없이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해온 침묵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부소령님,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많은 민지들이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윤 부소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현실적 판단력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뜨거운 정의감이었습니다. 박중희, 윤 부소령이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자네 편이 되는 거다. 그 의미를 알고 있겠지? 네. 부소령님, 서아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좋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윤 부소령이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정보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사단 차원에서는 이미 은폐 작업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보본부로 발송된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강진혁의 연루 정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적 은폐 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인사의 패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서아는 보고서 발송을 확인한 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의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끄며 서아는 내일 민지와 나눌 대화를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최민지는 단상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기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끔찍했던 경험을 증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민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서아와 함께 며칠간 증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왔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보급장교 최민지 중위입니다. 민지의 첫마디가 회견장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겪어온 성희롱 피해를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서아는 민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뜨겁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지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나가서 하며 고개를 젓던 민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수집한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을 함께 보여주자 민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그리고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 암시까지.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여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생각하니 서아도 손에 땀이 찼습니다. 가해자는 강진혁 소위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서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다른 여군들로부터 온 것들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최중희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서아는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전해주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군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누군가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견이 끝난 후 민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마워. 서아야. 네가 없었다면 나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이건 내 용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서아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민지의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동시에 유사한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뉴스를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사단장실에는 싸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역 승인서와 함께 검찰 출석 요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25년간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은 텅 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그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교훈이었습니다. 정보 분석실에서 서아는 후임 장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죠. 장병 청렴감찰 전담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부서에 초대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중위님, 이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후임 장교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후임 장교는 서아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의 힘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조직을 병들게 할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증언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조직이 있어야 해요. 윤태준 부소령도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보본부 감찰실로 발령이 난 것이었죠. 서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네? 때로는 조직의 안정보다 한 개인의 존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최민지는 여전히 보급장교로서 씩씩하게 근무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죠. 더불어 부대 내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피해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역했던 이수진 하사가 다시 군에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인으로 나서면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용기 있게 증언했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채용을 통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수진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중희님의 용기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침묵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와 지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이었죠. 몇 달 후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유사한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염되어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고 빠른 과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대 전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서아 자신도 변했습니다. 과거 훈련소에서 겪었던 무력감과 후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보분석관에서 청렴감찰관으로, 방관자에서 실행자로 그녀는 그렇게 변화한 것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부대 건물들의 따스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아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변화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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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